며느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미래, 네가 내 미래는 생각해봤니? 저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성껏 모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건부 효도 말이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갈등과 조건부 효도.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남 한복판, 시세가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단지의 이른 아침입니다. 고층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리창을 반짝이게 만들고 아래쪽 도로에서는 출근길 차량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곳 30층 높이의 아파트 거실에서 65세의 윤정희는 혼자만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희는 늘 하던 대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거실 창가로 향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값비싼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고급 가구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런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원두를 갈아 넣으며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나이쯤 되면 집보다 사람이 귀한 법인데. 혼잣말이 넓은 거실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갓 내린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작은 공원에서는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나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걷는 모습도 있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할머니도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이웃 김순자였습니다. 정희야, 오늘 우리 손주 돌잔치 사진 좀 보러 와.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순자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들를게.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더욱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며느리 혜진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나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먹을 식사를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민수가 어릴 적에는 얼마나 웃음소리가 많았던지 말입니다. 오후 2시쯤 정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관리비 고지서 확인해 보셨어요? 이번 달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정희는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난방비,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돈이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요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혜진의 인사는 형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아직이야, 같이 먹을까? 하고 물었지만 혜진은 저는 밖에서 먹고 왔어요 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정희는 다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정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집이지만 그 안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려한 가구들과 비싼 인테리어로 가득한 이 공간이 오늘따라 더욱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희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옆집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기만 한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연락을 했고 혜진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끓이고 여러 가지 반찬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따뜻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7시 반 민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민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어서 혜진도 돌아왔고 드디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보였고 혜진도 평소보다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역시 가족은 함께 모여 앉아야 제맛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혜진이 갑자기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저희 이름으로 돌려주신다면 같이 살 의향이 있어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신다면 저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실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민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혜진은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제 미래를 지켜야 하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집이 얼마나 귀한데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조건으로 내걸며 며느리가 자신과의 동거를 거래하려 한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혜진의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가 정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를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모시면서 살겠다는 건데 그 대신 집 명의만 저희 쪽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정희는 혜진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시잖아요. 저희와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한 계산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오고 간 대화는 정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진의 충격적인 제안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정희는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아침에 거실로 나오면 혜진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고 저녁에는 일부러 늦게 들어와서 자신의 방으로 곧장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께 송구스러웠습니다. 결국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고 그것이 오히려 정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마저 이제 나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한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혜진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사마저 생략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정희가 거실에 있을 때 일부러 방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정희에 대한 불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혜진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신다면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지켜온 집을 조건으로 내걸어야만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아름다웠지만 정희의 마음은 그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어둡기만 했습니다. 내가 청소 일을 하면서 허리가 휘도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제 그것마저 며느리 손에 넘어가야 한다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박미경이었습니다. 정희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분이 집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순간 정희의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벌써 이웃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아, 그게. 정희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경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어른한테 그런 조건을 내걸다니. 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마치 자신이 무능한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아파트 단지를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남 같은 층 이웃이 정희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요즘 며느리분이 부동산에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러 다닌다던데 정말 집을 넘겨주실 건가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벌써 부동산까지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의가 승낙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수많은 추억들, 남편과 함께 꾸었던 꿈들,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며느리의 조건 하나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부동산까지 알아보러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난 주말 저녁, 정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민수도 집에 있었고 혜진도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삼자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혜진아, 잠깐 이리 와서 앉아라.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뭔가 심각한 대화가 될 것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혜진은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지난번에 한 말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 집을 내 이름으로 해줘야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거니? 혜진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혜진의 어조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혼자 사는 건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전하게 돌봐드릴 수 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 말투는 좀. 하지만 혜진은 남편의 말을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오빠,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저도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집 하나 있으면 노후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정희는 혜진의 노골적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돌봐주겠다는 것도 집이 조건이란 말이니? 혜진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효도도 서로 윈윈하는 시대예요. 저희가 희생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희생이라고?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혜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무작정 봉사만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집을 주신다면 기꺼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민수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봐.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현실을 봐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가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왜 진명에 하나 못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니? 혜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따로 살 수밖에 없죠. 저도 제 미래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아들은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어머니 편에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혜진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집을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다는 거고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혜진의 말에는 협박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혜진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그날 밤 대화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민수는 끝까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정희는 혼자서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삼자 대면이 끝난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이라도 보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조건 달고 대접받을 사람이 되었나? 정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한탄에 가까웠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 통장에는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모았던 돈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하던 시절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었을 때 아이 학용품비조차 부족해서 며칠을 굶으면서도 돈을 모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잤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의 계약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지만 그 뒤의 고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정희는 청소 일을 더 늘렸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까지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오직 아들에게 떳떳한 집 하나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민수가 좋은 신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자신도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이 집에서 화목하게 지낼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희의 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희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고생으로 거칠어진 손, 구부정해진 어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나 보다. 하지만 그 도움마저 조건부라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혜진의 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외롭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을 조건으로 해야 하는 일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정의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효도도 거래가 되고 가족관계도 계산적으로 따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희 자신도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그때는 집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꿈속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집을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다는 거고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욱 늙어 보였고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답게 보이던 강남의 풍경도 오늘은 왠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수고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괴로운 밤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정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혜진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민수의 우유부단한 모습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강남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살아야 하지? 차라리 내 방식대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강남 복지재단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건지,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진의 차가운 얼굴과 조건부 효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떠오르자 정희는 단호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상담을 요청하자 친절한 직원이 정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를 기부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기부하시겠다고요? 어르신, 그런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네, 저는 진심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 그리고는 잠깐 침묵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요.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질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기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아파트를 기부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나 의료비 등도 재단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집을 누군가에게 조건으로 내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희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당당하게 그 집에서 지내시면 되고 저희가 어르신의 노후를 책임져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정희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정희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조건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고 굽신거리며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단을 나오면서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의 차가운 시선도 민수의 우유부단함도 이제는 더 이상 정희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라테를 마시며 정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민수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수가 물었지만 정희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결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정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난 저녁, 정희는 마침내 자신의 결정을 발표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민수와 혜진이 모두 집에 있었고 저녁 식사도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혜진아, 이리 와서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혜진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잠깐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원하던 대로 이 아파트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기대감이 스쳐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희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집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은 혜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단다.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도 아니야. 그 순간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기부했다고요? 그런 중요한 일을 저희와 상의도 없이요? 혜진의 어조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상해, 내가 나한테 집을 달라고 할 때는 내 기분은 생각해 봤니? 정희의 반박에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성급하다고?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나한테 집을 조건으로 내걸며 협박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니? 그때는 성급하다고 말 안 했으면서. 민수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이 있어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정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미래? 내가 내 미래는 생각해 봤니? 저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만 저희 이름으로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건부 효도 말이지. 집을 주면 모시고 안 주면 버리고. 혜진은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기부를 취소하고 저희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하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미 서류도 다 끝났고 내 마음도 정해졌어. 민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극단적이라고? 그럼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은 뭐니? 그건 극단적이지 않다는 거야? 혜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혼자서 늙어가시면서. 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복지재단에서 다 책임져 줄 거야. 너희한테 구걸하면서 살지는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세요? 정희는 혜진의 말에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보복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거야. 너희 미래는 너희가 책임지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거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격렬한 논쟁 끝에 혜진과 민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끝까지 정희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니 정희는 마치 자신의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정희는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빛들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약속대로 정희의 생활을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는 정희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도 소개해 주어서 정희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복지재단에 아파트를 기부하신 일로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정희는 쑥스러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뭘 대단한 일을 했나요? 정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며 아들을 바라봤는데 민수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편에 서지 못해서 죄송해요. 혜진이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수야, 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구나. 너도 내 가정을 꾸려나가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테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더욱 미안해했지만 정희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안부 확인하러 와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당연하지.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산은 빼앗길 수 있지만 내 존엄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이 깨달음이 정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돈이나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정희는 베란다로 나가 강남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쓸쓸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등 같았습니다. 정희는 작은 미소를 띠며 거실로 돌아가 따뜻한 커피를 다시 내렸습니다.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정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창밖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고요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녀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당당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상황,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며 떠오른 생각,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